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할 내용이 대단원 첫 번째 단원 물질과 규칙성 중에서 두 번째 단원 자연의 구성물질, 마지막 단원 신소재 개발과 이용 이야기해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각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배웠고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배웠습니다. 오늘은 신소재입니다. 신소재 88쪽 볼까요? 예, 신소재요. 신소재는 이제 지금까지 안 쓰던 소재겠죠. 지금까지 안 쓰던 소재. 일단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도체형, 컨덕터.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작아요. 전류가 잘 흐릅니다. 철, 구리, 알루미늄, 뭐 전선, 반도체 회로선 뭐 이런 데 쓰고요. 절연체, 전기 저항이 커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예, 고무, 유리, 플라스틱, 전선, 피복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도체 절연체,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고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 반도체라는 게 있네요. 이 반쯤 도체요. 컨덕터가 도체인데 반쯤 도체, 세미컨덕터, 이걸 이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어떤 불순물을 도핑을 했는가, 도핑을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저항이 변합니다. 실리콘하고 저마늄, 규소 저마늄, 반도체 소자의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반쯤 도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해가지고 액정이 나왔네요. 액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액정이 LCD가 액정 디스플레이입니다. 액정이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인데 리퀴드, 크리스탈, 뭐 말이 이상하죠? 리퀴드 액체고 크리스탈 결정. 액체인데 결정이래요. 액체처럼 뭔가 배열이 변할 수 있는 결정이래요. 고체인데 액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요런 표시 장치, 이거를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액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결정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장치, 이걸 LCD라고 합니다. LCD 기본 구조는 요래요. 이게 일단 빛의 삼원색이 RGB거든요.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이 원추세포라는 게 있어요. 망막에. 그래서 이제 적 원추세포, 녹 원추세포, 청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이 얼마만큼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빨간색과 녹색이 1대1이면 노란색, 파란색과 녹색이 1대1이면 청록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1대1이면 자홍색, 그리고 이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1대1대1이면 흰색, 뭐 회색이 될 수도 있어요. 밝기에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얼만큼, 녹색을 얼만큼, 파란색을 얼만큼 이렇게 비율을 조절을 해주면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잠시만요. 공간을 좀 액정 하나 말고 여러 개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액정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액정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필터가 있고요, 녹색 필터가 있고, 파란색 필터가 있습니다. 이 액정이 그 빛이 기본적으로 횡파거든요. 빛이 횡파라서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평광판이 있습니다. 평광판이 그냥 유리처럼 생겼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축이 있어요. 평광축이. 그래서 이렇게 평광축하고 나란하면 이렇게 통과를 하고요. 평광축의 수직이면 통과를 못합니다. 이렇게 평광축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수직이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죠. 수직 평광판하고 수평 평광판이 있어요. 평광축이 수직입니다. 앞뒤에 있는 게. 자, 뒤에 백라이트가 있고요. 뭐 예전에는 백라이트 뒤쪽 빛을 형광등으로 보냈고, 요새는 뭐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 발광 다이오드를 쓰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빛을 보내요. 여기 지금 전압을 하나도 안 걸었어요. 전압을 하나도 안 걸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던 빛은 통과 못하고 요 수직 편광판에 나란한 애들만 빛이 통과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액정이 있는데요. 전압을 하나도 걸지 않으면 이게 90도 정도 휘어져요, 진동 방향이. 그래서 요 수직 편광판과 수직으로 편광 쪽에 있는 수평 편광판을 통과합니다. 그럼 이렇게 빛이 통과를 했어요. 그럼 이제 빨간색 빛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전압을 맥시멈으로 걸어줍니다. 전압을 되게 세게 걸어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나란한 빛만 통과해서 안 휘어져요. 전압을 최대로 걸면. 그럼 빛이 차단돼요. 여기에서 통과되는 빛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빨간색 빛을 보게 돼요. 요게 픽셀입니다. 픽처 엘레멘터리, 그림 단위, 화소요. 그러니까 모든 색깔의 빛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소,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소가 많으면 선명한 창을 얻을 수 있죠. 요게 LCD 원리입니다. 뭐 LED 모니터는요, 그냥 뒤에 형광등 빼고 발광 다이오드 넣은 게 LED 모니터예요. LCD 모니터든 LED 모니터든 똑같습니다, 구조는. 그리고 반도체 소자랑 발광 다이오드네요.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도 하는데, 반도체에다가 뭘 도핑을 해줘요. 양공이 있는 걸 도핑을 해주느냐, 원자가 전자 3개짜리를 도핑해주느냐, 원자가 전자 5개짜리를 도핑해주느냐, 불순물 넣는 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되는데,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합쳐놓으면은 반도체 2가지 있는 거, 이걸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3개 합쳐놓은 거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반도체 2개 합쳐져 놓은 건데, 전류가 흐르면 라이트 에미팅, 빛을 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거 LED라고 하고요. 오가닉, 유기물이 들어간 발광 다이오드를 OLED라고 합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데 쓰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게 압력 감지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압력에 따라서도 전기 저항이 달라지거든요. 레이저 광원으로도 쓰이고요, CPU로도 쓰입니다. 센터 프로세서 유닛, 태양전지 이걸로도 쓰이죠.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다이오드가 있네요. 순수 반도체가 있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고유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요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실리콘하고 점화뇽 얘네예요. 얘네들은 이제 14종 원소라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결합을 돼 있어요. 공결합이 돼 있어요. 딱딱하게 이렇게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다 이제 불순물을 넣어주죠.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고, 원자과 전자 3개인 원소,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것들을 넣어줘요. 그러면 원자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빈 구멍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럼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전자가 이렇게 딱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에 빈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빈 구멍인데 마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플러스 전환을 띤 공간, 양공이라는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포지티브, 긍정적인, 적극적인 플러스 이런 걸 이제 P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인, 질소, 비소, 안티모니 이런 것들을 넣어줘요. 그러면 요 인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씩 남습니다. 그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죠. 이런 거 이제 부정적인 마이너스, 이런 거 이제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 3개짜리 넣어서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게 P형 반도체,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도핑을 해가지고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걸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그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붙여놓은 걸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요.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를,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이거를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전류가 흘러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플러스 극으로 가는데요. 요 전자들이 이렇게 갈 때 여기 접합면을 통과를 합니다. 양공에 척헉 들어가거든요. 그럼 양공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전류가 계속 흐릅니다. 여기 이제 P형의 마이너스, N형의 플러스면 이거 역방향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양공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요. 그리고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접하면을 양공과 전자가 교차하면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순방향은 P형에 플러스, N형에 마이너스를 넣은 걸 순방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정류작용을 해줘요. 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변환시켜 줍니다. 이 교류전류는 한 1초에 60번 정도 진동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터너티브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똑딱 하는 동안 슝슝슝 이렇게 60번 정도 진동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요거는 이제 통과를 하고요. 요거는 통과를 못하게 하고요.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통과하겠죠. 회로를 통해서 이걸 좀 만져주면은 그 직류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하고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이야기 좀 해보죠.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석될 수 있는 물질이랑 자석될 수 없는 물질인데요. 자석될 수 있는 물질은 이제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게 있어요. 자석될 수 없는 건 이제 상자성체나 아니면 이제 반자성체 뭐 이런 게 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상자성체가 나와 있는데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을 겁니다. 없네요. 왜 없지? 없으면 같이 하죠. 없군요. 네. 뭐 없을 수도 있죠. 네. 제가 하고 싶으니까 좀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강자성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상자성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물리원에서 고1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반자성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N극에서 자석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자석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자석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여기도 자석의 일부만 그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N극이겠죠. 여기도 있고, 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기력선을 그어볼까요?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입니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기력선의 방향이고,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강자성체를 좀 볼게요. 이 강자성체가 이렇게 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가 돼요. 자기력선이 나온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입니다. 상자성체가 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가 됩니다. 그리고 반자성체가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자석 위에 반자성체 놓으면 반자성체는 둥둥 뜨겠네요. 이 강자성체는 그리고 그 강자성체는 이 주변 자기장을 제거해도 좀 남아요. 자기장이. 그러니까 자석으로 쓸 수 있고요.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즉시 외부 자기장을 제외해주면 즉시 자기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강자성체로 쓸 수 있죠. 니코가 강철이래요. 강철, 니코, 강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해보죠. 니코가 강철이래요. 그리고 말종말종, 개말종, 아주 상말종이 있대요. 상말종 뭔 소리일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종이,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상말종. 뭐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짬짜면 있잖아요. 중국집에 짬뽕 짜장면 이렇게 반절 있는 거. 그 말들도 그 짬짜면 그릇처럼 이렇게 말구유가 반절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다 치죠.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방구유에 물이 있대요. 방구유에 물이 있대요. 방구유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구유, 방구유 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유리, 물. 이 정도 할까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는 강철 니코의 강자성체고요. 말종, 개말종, 상말종, 상자성체네요. 네. 자, 그리고 초전도체 좀 볼까요?
전도는 전기나 열을 전달해 주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초 전달을 잘 해준대요. 완전 전도를 잘 해준대요. 전기 저항이 0이거든요. 전기 저항이 0이라서 전도를 되게 잘 해줍니다. 이런 물질을 초전도체라 그래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네요. 이 초전도체가 반자성체래요. 반자성체고 전기 저항은 0이고. 근데 이게 매 순간 이게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왜 떠 있냐면 이게 반자성체거든요. 초전도체가 떠 있어요. 자석 위에 놓으면. 그리고 이게 매 순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변환되는 온도가 있어요. 크리티컬 템퍼레처, 그러니까 임계점 온도. 그 임계 온도까지는 이게 도체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지거든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다가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는 순간 전기 저항이 0옴이 됩니다. 전도를 완전 잘해주겠죠. 근데 이게 대단히 낮은 온도예요. 뭐 한 영하 200 몇십 도. 지금 뭐 연구해가지고 영하 100 몇 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히 낮은 온도입니다. 이게 지금 좀 허연게 보이는데요. 이게 물방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려면 대단히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액체 질소를 부어준 거죠. 그럼 되게 차가우니까 주변의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이 되면서 안개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거를 일상에서 쓰고 있지는 않고 온도를 높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임계 온도를 높이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어디에다가 전기장이 0이니까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이 없도록 만들 수 있죠. 와우, 근데 가격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액체 질소가 주변에 이렇게 막 흘러야 돼요. 세라믹 사용한 초전도체가 있고요. 세라믹이면 도자기네요. 자, 자기공명 영상 장치. 센 전류가 흐르니까요. 강한 자기장 만들 수 있고요. 자기부상 열차. 반자성체니까 자석 위에 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온도가요. 지금 예전에 처음에는 77켈빈, 그럼 한 영하 200도 정도에서 1980년대 후반에 초전도 현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고온 초전도체를 연구하고 있대요. 77켈빈보다 높은 거, 77켈빈, 그러니까 영하 200도 정도보다 높은 거.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영하 70도까지 발견됐대요. 영하 70도까지. 그렇군요. 자,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게 있네요. 이 네오디뮴은 철원자랑 네오디뮴하고 붕소를 막 부셔가지고 섞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자석을 되게 강한 자석을 만들었어요. 현재 시판되는 자석 중에서 제일 강한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 예전에 뭐 매미 자석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갖고 다니고 했었는데요. 요거 어디에다 쓰냐면 하드디스크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이런 데다가 네오디뮴 자석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도 뭐가 나오네요. 초전도체가 인공 핵융합 장치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입자 가속기에도, 초전도 슈퍼컴퓨터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 가지 신소재 좀 볼게요. 나노기술, 나노기술. 이게 서양 애들이 1000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10의 3승배를 킬로라 그래요. 100만 배, 10의 6승배를 메가, 10의 9승배가 기가, 10의 12승배가 테라, 10의 마이너스 3승배가 1000분의 1배가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배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배가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배가 피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은 뭐냐면 1 나노미터가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거든요. 요 나노 단위 정도, 뭐 160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노미터 단위를 쓰는 거, 그 정도 거리면 거의 뭐 원자나 분자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원자의 결합 구조, 원자의 배열 이런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까만 애들이 다 탄소거든요. 다 탄소 원자예요. 요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이네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흑연이 그래요. 흑연이. 근데 이런 걸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갖고 탁 떼면은 이렇게 한 겹짜리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요 그래핀 같은 경우에 전기가 다 잘 통해요. 다이아몬드 빼고 탄소로 만들어져 있으면 전기는 다 잘 통합니다. 열을 잘 전달하고요, 투명하고요, 전기 전도성도 좋고요, 강도는 매우 세고 잘 휘어지고, 이런 그래핀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료용 컴퓨터, 야간 투시경, 콘택트 이런 것들에다가 쓸 수가 있대요. 탄소 나노 튜브는 그래핀을 휘어가지고 튜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 전도성도 좋고, 뭐 첨단 현미경 탐진, 이게 되게 단단하대요. 강도가 크대요. 금속이나 세라믹하고 섞어서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 이런 것들로 쓸 수가 있습니다. 플로렌도 있어요. 축구공처럼 생겼죠. 탄소 원자 60개를 이렇게 축구공처럼 결합한 건데요. 금속 원자나 약품을 넣어가지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얘네들은 이렇게 화학식이 다 C예요.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연을 모방해서 자연에서 배우는 거죠. 어떤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체 모방이라고 합니다. 생체 모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코도마뱀, 도마뱀 부치 같은 말인데 발바닥인데요. 이게 미세한 털이 있대요. 그 털 한 가닥 있는 건 편모고요. 털 여러 가닥 있는 건 선모라고 합니다. 요 미세 선모를 이용해서 잘 붙을 수 있대요. 개코 테이프, 수직벽을 오르는 로봇, 의료용 패치 뭐 이런 데 쓰이고요. 홍합은 물에서 잘 붙어 있잖아요. 돌에, 물 속에서. 요 접착 단백질을 분비해서 바위 같은 젖은 표면에 붙어 있대요. 수중 접착제, 의료용 접착제, 수술용 봉합사. 거미줄 되게 약한 것 같잖아요. 근데 강철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강도가 강합니다. 신축성도 좋고요. 방탄복에 쓰일 수 있군요. 박쥐 초음파, 사물 탐지합니다. 저 어렸을 때랑은 얘들이 너무 다르네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잠수함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수중 음향 탐지 장치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저 이런 예 처음 봤어요. 로봇 청소기. 예, 로봇 청소기. 예,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걸 배웁니다. 예, 잠수함보다는 로봇 청소기가 훨씬 더 좋네요. 예, 느낌이 좋네요. 전쟁보다 청소가 낫죠. 자, 연잎의 표면입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물에 잘 젖지 않는데요. 방수 코팅제, 오염 방지 페인트, 상어 비늘. 지금은 이제 올림픽에서 못 쓰는데 이게 지금 저항이 되게 적거든요. 전신 수용복. 지금은 아마 못 쓸 거예요. 독고마리 열매. 이게 짐승 털에 이렇게 붙어서 막 돌아다녀요. 이거 찍찍이 테이프라고 하죠. 벨크로 테이프. 모로코나비의 날개. 색깔이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층의 얇은 막, 격자로 이루어진 구조가 빛의 간섭을 일으켜서 색을 낸대요. 색소가 아니라. 모로포텍스 섬유. 되게 신기한 느낌의 빛깔이 나올 것 같아요, 옷에서. 네, 문제 풀어볼까요? 가늘고 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리퀴드와 크리스탈의 성질을 같이 가진 물질을 액정이라고 합니다. 요 액정을 활용한 화면 표시 장치를 LCD,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고요. 액정 화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있으며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요 다이오드가 그러죠. PN 접합 다이오드.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도핑을 했어요. 불순물을 넣었죠. 그럼 빈 구멍이 하나씩 생기겠네요. 이런 걸 양공이 생기는 걸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5개의 원소를 도핑하면 도핑한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씩 남아요. 그럼 전하 나르게 역할을 전자가 해줍니다. 이런 걸 N형 반도체. 플러스가 포지티브, 마이너스가 네거티브. P형, N형 반도체였고요.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철, 네오디뮴, 붕소 이렇게 막 섞어갖고 만든 게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네오디뮴 자석.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많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고 잘 휘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래핀이 좋겠습니다. 생명체 행동이나 구조 특성을 모방하는 방법.
저기 생체 모방이라고 했죠. 도코마리 열매 가지고 벨크로 테이프 만들었대요. 그리고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매우 큰 물질이고요.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차단해야 되면 부도체를 써야죠. 절연체를. 도체가 아닌 걸 써야 돼요. OOX 2번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래요. 액정. 액체와 고체 성질을 함께 가진 물질이고요.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이고요. 액정이 이래요.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는데 전압을 얼만큼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배열이 바뀝니다. 2번에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반도체 OX 퀴즈입니다. LED는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성질이 있고요.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데 쓰이고요.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전기저항이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감지기기에 쓰일 수 있지요. 3번에 OXO, 4번입니다. 다음은요, 반도체에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키는 원리인데요.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고요.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뭐 자유전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소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뭘까요? 초전도 현상은 임계 온도 이하에서, 변환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전도체의 이용 분야를 있는 대로 쓰래요. 뭐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되게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전도체가 전기저항이 0이니까 강한 전류를 흘러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핵융합 장치나 슈퍼컴퓨터 그냥 외워두세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초전도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철, 네오디뮴, 붕소였나요? 6번에 기억, 니은, 리을. 그리고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뭐 열, 전기 전도성이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신소재라서요. 왠지 비쌀 것 같죠? 예, 이렇게 모든 가격은 일단은 이제 저기 뭐라고 하죠? 필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왠지 비쌀 것 같죠? 예, 대량 생산이 안 될 테니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쌀 텐데요. 대량 생산이 안 될 테니까 비싸겠죠. 7번의 기억, 니은. 언젠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보겠습니다. 도체, 절연체, 반도체 찾아보래요. 도체, 철, 구리, 알루미늄. 맞아요. 구리가 다이오드로 쓰이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저기 다이오드는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반도체 두 개 합친 게 다이오드니까 요 정도. 알루미늄을 또 전선으로 쓰진 않거든요. 써도 되긴 하는데 가격이 안 맞을 거예요. 철보다 뭐 전선은 구리 씁니다. 절연체가 다이오드를 안 써요. 요것도 반도체예요.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저마늄 규소. 저마늄을 액정에 쓰진 않습니다. 규소. 다이오드에 실리콘하고 저마늄이 반도체라서 다이오드에 쓰이죠. 2번이었고요. 액정, 옳은 거 찾아볼까요? 액정에 전압을 가하면 액정 분자의 배열 상태가 바뀝니다. 전압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에 따라서 바뀌어요. 전압을 전혀 안 가하면 이 진동이 90도 회전이 되는데 전압을 세게 가하면 가할수록 회전이 안 돼요. 액정은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액체처럼 전압에 따라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액정을 이용한 표시장치, 그러니까 LCD는 자체에서 빛을 내지는 않아요. 별도의 배경 광원이 필요합니다. 백라이트가 필요해요. 형광등을 쓰든 아니면 이제 발광 다이오드 쓰든. 3번. 이번에 3번입니다. 발광 다이오드요. 그러니까 L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각종 영상 표시 장치에 쓰입니다. 빛을 내니까. 약한 전류 신호를 요거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역할이에요. 트랜지스터가 이런 증폭 작용, 스위치 작용을 해줍니다.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한 빛의 색이 다릅니다. 이거 좀 설명하기는 힘든데
어떤 원소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원소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전자 껍질 사이에 에너지 값이 달라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그 바깥쪽 전자 껍질에서 안쪽 전자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라요. 진동수가 달라요. 파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빛의 색깔이 달라요. 예, 그냥 외우세요. 어떤 원소를 쓴 LED냐에 따라서 빛의 색이 다릅니다. 예, 3번, 4번. 그리고 4번입니다. 자,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고요, 다이오드고요, 트랜지스터고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휘어지네요. 예, 휘어진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고요. 다이오드는 원자과 전자가 각각 3개인, 그러면 5개의 원소를 도핑한, 요거는 이제 P형 반도체, 요건 N형 반도체. 예, 맞아요. PN 접합 다이오드. 다는 트랜지스터인데요. 이제 반도체 3개 합쳐놓은 거죠. 그냥 외우세요. 트랜지스터 뭔지 모르겠는데, 증폭작용한다, 스위치 작용한다. 라고 반도체 3개 붙인 게 트랜지스터다. 2개가 다이오드다.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정류작용을 해준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해준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3개. 네, 4번에 5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가나는요, 순수 반도체에다가 저만님이에요. 불순물을 첨가했대요. 얘는 전자 하나 합니다. N형 반도체고요. 여기 양공이 하나 있네요. 이거 P형 반도체고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비소는요, 예, 전자가 하나 남았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이고요. 나는 P형 반도체로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고요. PN 접합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해줍니다. 5번에 4번이고요. 6번.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다이오드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요. P형 반도체를 전원을 마이너스 극에, N형을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역방향 전압이거든요. 6번에 3번. 7번입니다.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래요. 옳지 않은 거 좀 보죠. 강철, 니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는 자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강자성체만.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이고요. 모든 물질은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초전도체가 그래요. 초전도체가. 7번에 3번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8번 초전도체인가 봐요. 요 라지 T를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고요.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죠.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이 물질을 이용해서 되게 센 전류 흐르면 매우 강한 자기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에 5번, 9번입니다. 이런 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초전도체가 반자성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자성체 그 성향을 떼어요. 요거 떠 있으니까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될 수 있고요. 요 초전도 때는 전기 저항이 최소값을 갖습니다. 4번. 그리고 10번입니다. 연도에 따라서 발견된 그 여러 가지 이제 초전도체, 세월이 흐를수록 임계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 거는 HG죠. 잘 모르겠지만 여기 HG라고 써 있네요. 수은 Y, BA, CU, O 좀 높은 온도에서 되네요. 77켈빈 액체 질소 끓는 점. 예, 이런 거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LA, BA, CU, O. 초전도 현상을 못 나타내죠. 그 액체 질소 끓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여야 하니까. 3번. 10번에 3번. 11번입니다. 초전도체가 있는데요. 77켈빈인 거의 끓는 점이죠. 액체 질소 속에 담가 두었습니다. 임계온도고요. 충분한 시간 동안 담가 두었을 때 마이스너 효과.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켈빈
보다 임계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90켈빈보다 낮으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100켈빈보다 낮으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77켈빈이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겠죠. BD 11번의 BD 12번입니다. 하드디스크를 나타낸 건데요. 하드디스크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에 네오디뮴 자석 쓴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철원자 사이에 저기 네오디뮴 붕소 첨가를 해가지고요 강한 자기장 만듭니다. 네오디뮴 자석이요. 5번. 그리고 나노 기술 1나노미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나타냅니다. 나노미터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 조립, 제어하는 기술이다. 예, 뭐 배열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플로렌 13번의 5번입니다. 14번 볼까요? 그래핀 옳은 것 찾으래요. 열을 잘 전달합니다. 예, 전기 전도성도 좋고요. 생산 비용이 적진 않아요. 이게 신소재들은 아직은 비쌉니다. 아직은. 그리고 뭐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휘어진 디스플레이,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가능하죠. 저주가 흐르거든요. 네, 14번에 3번. 자, 얘가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거 다 탄소예요. 가, 나, 다 탄소입니다. 나가 플로렌, 다는 탄소 나노튜브가 맞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첨단 현미경의 탐침, 나노핀셋에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는 예, 이용이 됩니다. 네, 탄소 나노튜브는 첨단 현미경의 탐침, 나노핀셋에 이용이 됩니다. 외워두세요. 16번 생체 모방이네요. 생체 모방 뭐 이렇게 제대로 한 거 좀 볼게요. 그러면은 연잎 표면은 저기 오염되지 않는 페인트, 물에 젖지 않는 섬유, 상어 비늘은 뭐 있을까요? 상어 비늘은 전신수용보, 방탄복음 거미줄, 수중 접착제는 저기 홍합, 도꼬마리 열매가 벨크로 테이프,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섬유죠. 뭔가 독특한 색깔이 나는 섬유. 로봇 청소기는 저기 초음파, 박쥐총, 요 의료용 생체 접착제는 홍합이었습니다. 16번에 3번. 그리고 17번. 네. 나무나 벽을 잘 오를 수 있는 도마뱀 부치 발바닥입니다. 홍합의 족사, 수중 접착을 하고 있어요.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코도마뱀 모방에서 붙였다가 떼어내기를 반복하는 테이프 개발할 수 있죠. 얘 계속 벽에 붙어 있으니까. 홍합 모방에서 물속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 개발했고요. 가나 구조를 모방해서 물속에서도 붙였다 떼어내기,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오, 천재인데. 네, 17번에 5번. 그럴 수 있죠. 18번입니다. 자, 여러 신소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나 다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핀이 나선형으로 말려있는 구조면은 탄소 나노튜브이고요. 모양을 변해도 가열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걸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체이고요. 4번. 18번에 4번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좀 볼까요? 초전도체가 갖는 정기적 특성은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다. 자기적 특성은 마이스너 효과라고 쓰셔도 되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해도 되고, 아니면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반자성체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육각형 벌집 모양입니다. 뭐 흑연에서 한층 분리하면 얻어낼 수 있대요. 그래핀이죠. 그래핀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C카본 탄소고요. 장점, 전기가 잘 통한다, 휘어진다.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건 제외를 한대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휘어진다, 튼튼하다, 투명하다. 전기 잘 통하면 열도 잘 통해요.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열 잘 통한다, 휘어진다, 투명하다, 튼튼하다, 강도가 좋다. 생체 모방이래요. 생체 모방. 생체 모방 기술로 개발된 신소재를 한 가지만 선하래요. 예시, 도마뱀 부치.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홍합을 쓰시든지, 뭐 아니면 저기 모로코 나비 쓰시든지, 아니면 도꼬마리 열매 쓰시든지. 예, 뭐 도꼬마리 할까요? 도꼬마리 열매 벨크로 잘 붙는다. 벨크로 테이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력 문제와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해야 하는군요. 네. 실력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이 좀 길어지네요. 네, PN 접합 다이오드 저항 전지 스위치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역전압이네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그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순방향 전압입니다. 역방향이 아니고 순방향 전압이고요.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는 규소에 갈륨 13종 원소 넣어가지고 양곡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번에 2번 디귿이었고요. 2번 LCD요. 액정 디스플레이 LCD에서 화면을 표시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요. 전압을 최대로 가하면 가할수록 이게 똑바로 돼요. 전압을 최대로 가할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상태예요. 옳은 거 찾아보면 가는 액정의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에서는 평광판 사이에서 빛의 진동 방향이 안 뒤틀리고요. LCD는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빛의 밝기, 투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번에 4번. 3번입니다. 여러가지 물질의 온도입니다. 요건 뭘까? 요건 이제 초전도체겠죠. 초전도체. 그리고 요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요게 절연체하고요. 절연체하고 반도체가 그래요. 반도체.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요건 뭔지 모르겠네요. 온도가 높아져도 저항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지? 어쨌든 반도체는 니은, 그리고 초전도체는 기억 하면 3번. 3번이 3번이고요. 그리고 4번 보면 어떤 신소재 위에 자석이 떠 있네요. 요거 그러면 초전도체겠지요. 그리고 신소재로 만든 코일로 강한 자기장을 둘 다 초전도체입니다. 둘 다. 옳은 거 찾아보죠.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납니다. 이 신소재가 초전도체고요. 가에서 신소재 온도는 임계온도보다 낮아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고요. 나에서 코일의 온도가 임계온도보다 낮을 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요. 코일의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단히 강한 전류를 흘려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죠. 3번 기억 디귿. 그리고 여기도 해볼게요. 자, 단원. 저 신소재 나올 줄 알았는데 중단원 핵심 정리네요. 중단원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각은요 5C 순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실리콘, OC. 생명체도 OC 순서로 많습니다. 산소, 탄소. 빅뱅 우주 탄생 초기의 수소, 헬륨, 그리고 별 내부 핵융합에서는 헬륨에서 철까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인데요. 여기 볼까요? 규소 1개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유 결합을 한 사면체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해요.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등 탄소에 여러 가지가 결합했다고요. 그럼 이제 탄소화합물, 탄소에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결합한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체 구성 물질입니다.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죠. 물, 효소, 항체, 주성분. 난 고기가 좋아요. 단백질. 흐흐흐흐. 고기 맛있으니까 웃음이 나오죠. 호르몬, 효소, 헤모글로빈,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 근육, 뼈 이런 것도 구성을 해요. 지질.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면 핵산, DNA, R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이 형성되는데요. 단위체인 이것의 연결에 따라 포도당의 연결에 따라 단당류인 포도당에 따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합 방식만 다릅니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녹말하고 글리코젠은 좀 구분이 안 되고 셀룰로스는 이렇게 결이 있어요. 쭉쭉쭉쭉 줄 지어져 있는 게 셀룰로스. 넘어갑니다. 단백질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요. 곁사슬이 다른 한 20가지 정도, 약 2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많은 수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다양한 단백질 형성,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종류와 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대요.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면 기능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죄송해요. 뒤를 안 읽어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이것에 따라 배열이 빠진 것 같아요. 배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핵산. 인산당 염기가 뉴클레오타이드는 1대1대1로 이루어져 있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이것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여 인산하고 당과 인산이 계속 결합을 해서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갖고요. 아타사구,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RNA는 아유사구,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이라는 염기를 갖습니다. DNA는요, 이렇게 꼬여져 있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요.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합니다. 염기에 이런 걸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걔네들끼리만 결합하는 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LCD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발하는 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LED도 괜찮고 발광 다이오드도 괜찮고요. 반도체 이용.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게 뭐 있을까요? 태양광 발전 장치? 태양전지. 죄송해요. 답안지 꺼내겠습니다. 태양전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 장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고요. 그래핀, 탄소원자죠. 탄소원자가 공유결합을 한 형태입니다.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생명체 활용한 거를 생체 모방이라고 그래요. 혹은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수중 접착제, 의료용 색채 접착제는 홍합이 물에서 붙는 단백질 분비하는 거를 활용합니다. 자, 중단원 마무리 문제 볼까요? 고난도 문제도 있군요. 보죠? 한 문제 풀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자, 지각, 대기, 해양을 구성합니다. 지각은 OC 순서로 많고요. 대기는 제일 많은 게 질소, 그 다음에 산소고요. 해양은 산소가 제일 많죠. 물이니까.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는 산소, 생명체도 OC 순서로 많아요. 산소, 생명체도 제일 많고요.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은 산소, 규소가 결합한 광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에요. C는 질소는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생성된 건 아니에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는 수소 헬륨, A, D는 산소, 산소 같은 원소이고요. 1번에 4번. 2번입니다. 탄소, 산소, 실리콘인데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가? 아니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지각을 이루는 주요 원소인가? 그렇죠. 규소요. 규소. 여기는 탄소 들어가면 되겠네요.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루는 원소 중 제일 많은 게 A이다. OC 순서로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탄소. B는 탄소,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사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 가능합니다. B, C, 탄소랑 규소는요, 다 14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둘 다 4개거든요. 산소랑 규소가 결합해서 SiO4. 이게 산소가 2 규소가 4 플러스 돼갖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의 음전하를 띱니다. 그러면은 4번. 그리고 3번. 지구 전체에는 철이 제일 많아요. 근데 지각에는, 지구 표면에는 이렇게 산소 규소가 많지요. 지각에 산소와 규소가 많은 까닭? 은 잘 모르겠고요. 철이 지구에 많은데 지각에는 별로 없는 까닭은 이게 밀도가 크다 보니까 저기 중심으로 가서 핵을 구성하거든요. 철은 지각에 산소 규소가 많은 건 철, 니켈 같은 게, 잠시만요, 잘 모르겠어요. 철, 니켈이 핵으로 빠져서 여기 다반제는 뭐라고 이루어져 있냐면, 이거는 다반제에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규산형 광물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소와 규소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돌려쓰기라고 해야 되나요? 돌려막기라고 해야 되나? 예, 규산형 삼면체입니다. 규소하고 산소가 있고요. 옳은 것 찾아보죠. A는 원자과 전자가 규소는 4개이고요. 규산형 삼면체는 얘네들끼리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생명체가 아니라 암석, 광물을 이루는 기본 골격이 되죠. 4번에 2번이고요. 5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원자래요. 2, 4 그러면 6번 탄성과요. 2, 8, 4 그러면 14번 규소네요. 탄소 규소.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공유결합의 수는 4개, 원자과 전자 수는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최대 한 원자가 결합할 수 있는 수도 4개가 됩니다. 6번. 이거 뭘까요? 쪼개진다. 그럼 깨지는 거 빼볼까요? 석영하고 흑요석, 감남석 정도가 쪼개져요. 그리고 단일 사슬이래요. 독감 걸린 단위가, 외우세요. 독감 걸린 단위가 복각을 하다가 판흑이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 허무해서 망석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냥 외우시고요. 7번입니다. 흑운모 판상구조고요. 그리고 석영이 망상구조고요.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지요. 석영은 깨져요. 유리 원료거든요. 석영 감남석 깨집니다. 흑운모는 쪼개져요. 예, 얇은 판 모양으로, 육각 판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산소를 많이 공유할수록 풍화에 강하고요. 석영은 산소와 규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불순물이 들어간 불순물이 들어간 수정도 있어서 석영이 수정이거든요. 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불순물이 없다면 산소 규소만으로 이루어집니다. 7번에 4번. 그래서 이게 독립형이고요. 얘는 단사슬이고요. 단사슬. 독감 걸린 감남석, 단휘가 단사슬이 휘석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는 독립형, 나는 단사슬이고요. 휘석이 가가 아니죠. 공유하는 산소수는 가가 더 적죠. 나가 많습니다. 1번.
8번에 1번. 9번. 탄소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이고요. 한 개의 탄소 원자에 4개의 수소 원자 결합할 수 있고요. 탄소는 여러 종류의 원소랑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요. 5번입니다. 10번. 결합 방식을 쓰래요. 공유결합? 다 공유결합이죠. 근데 뭐 구분을 하자면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리고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닥은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입니다. 그리고 가나 단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탄소 화합물 단백질 지질 있네요. 옳은 거. 탄소는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중 결합도 있죠. 삼중 결합도 되고요. 탄소 화합물의 종류는 가나다로 한정된다. 아니 뭐 많이 있어요. 이거에도. 가나다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여러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지요. 예, 2번. 11번에 2번. 저기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이라는데요. 사람은 OC 순서로 많습니다. 아, 물질이군요. 물질.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물질이니까 물단지 무핵탄, 물단지 무핵탄,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순서가 됩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A, B는 일단 물은 탄소가 없고요.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은 호르몬, 효소, 항체,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12번에 3번. 13번인데요. 자, 생명체 구성물질 ABC입니다.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이래요.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예, 여기서 단위체로 구성되지 않은 건 없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핵산이 쫌피언, 쫌피, 단백질이 CHO에 물담으로 촌하게 많은 거, 탄수화물이 CHO. 그러면 이제 질소 포함된다는 여기 2개 있는 거, 이게 좋겠네요. 질소 포함된다. 둘 중에 하나가 단백질하고 핵산이고요. 그럼 얘가 탄수화물이겠네요. B가.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이죠. 펩타이드 결합. 그럼 얘가 펩타이드 결합? 그럼 얘가 단백질. 그럼 당연히 A는 자연스레 핵산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죠. 옳은 건데 A, 핵산은 당 염기가, 인산당 염기가 1대1 대 1이고요. B, 탄수화물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진 않아요.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을 구성합니다. 단백질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단위체거든요. 아미노산 만들어져요. 13번에 4번. 생명체 구성하는 DNA, RNA, 그리고 단백질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얘가 단백질.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단위체가 아미노산인가? 단위체는 아미노산인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호르몬의 구성 물질인가? 여기는 예. 이중나선 구조인가? 하면 DNA, RNA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쓰는가? 아니면 염기로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을 쓰는가? 등등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럼 뭐 이거 단백질이겠죠. 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고요. 아미노산이 한 20가지 있고요. 단백질은 근육뼈, 머리카락을 구성합니다. 15번에 4번. 그리고 아미노산의 결합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래요. 여기 카복실기하고 아미노기가 결합하면서 물이 빠져요.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펩타이드 결합은요,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랑 카복실기가 관여해서 형성되고요. 물이 하나 빠져나오고요. 20개의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할 때 19개의 결합을 형성하겠죠. 아미노산 2개 있으면 가운데 펩타이드 결합 하나, 3개 있으면 가운데 펩타이드 결합 2개거든요. 19개. 그러면은 3번. 이고요. 어떤 물질 X 아미노산 단백질이네요. 지금 같은 문제인데요. 물 빠지고 펩타이드 결합하고요. 옳지 않은 거 물이고요.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17번에 2번이고요. 자, 18번이 DNA 일부 구조입니다. DNA 인산, 당, 디옥시리보스고요. 요건 공유 결합이고요. 염기랑 염기 사이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기억, 니은, 디귿,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니은은 디옥시리보스고요. 디귿이 아데닌이면 리을은 타이민이고요. 간은 공유결합, 나가 수소결합. 옳지 않은 거 4번. 18번에 4번. 그리고 19번. DNA에서 아데닌, 그럼 아타거든요. 아타.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상부결합이니까, 상부적으로 결합하니까 23%. 그럼 46% 빼면은 54% 남나요? 54%를 반등해주면 27%? 27%. 예, 이렇게 됩니다. 맞나? 맞는 것 같아요. DNA, RNA래요. DNA 당은 디옥시 산소 하나 빠진 리보스이고요. RNA 당은 아유사구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DNA 기능은 유전 정보 저장, 세포 핵 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21번.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이중나선 구조를 이룹니다. 1번 가닥 1의 염기서열이 이래요. 그럼 2는 아타 사구 아타 사구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는 원리, 염기와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해요. 염기와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함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단백질 옳은 거예요. 단위체 종류는 20가지. 단백질은 엄청나게 많죠. 아니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20가지. DNA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4가지. 네, 단백질이 많습니다. 기억 맞고요. 단위체 배열 순서가 다르면 DNA 입체 구조는 안 달라져요. 그냥 어찌됐건 이중나선 구조이고요. 단위체 배열 순서는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배열 순서가 다르면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도 달라집니다. 4번이고요. 네, 23번. 어떤 영상 표시 장치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 어떤 영상 표시 장치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액정 분자의 배열을 조절해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하고, 요거는 액정이죠. LCD, 액정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 근데 이제 빛을 발하겠죠. 빛을 발하는 라이트 에미팅,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 OLED. LCD, OLED. 네, 2번. 23번에 2번. 그리고 24번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랑 LED랑 LED에서 빛이 나와요. 요거 순방향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여기도 그러니까 PN 이렇게 돼야 돼요. 옳은 거 보면은 A는 P고요. 스몰 A가 플러스극이고요. LED 좌우 바꾸면 빛이 안 방출돼요. 네, 2번. 순방향 전압을 걸어야 모두 다 작동을 합니다. 25번.
어떤 물질의 전기 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내는데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 신소재 물질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핀이고요. 여기 탄소 나노튜브이고요. 옳지 않은 거 보죠.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예, 이거 휘어지니까 의복권 컴퓨터 가능하고요. 가나모드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열도 잘 전달해요. 26번에 4번.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입니다. 옳은 것 찾으래요. 벨크로 테이프는 또꼬마리 열매 모방한 거고요. 의료용 상어가 아니라 홍합. 모르포텍스 섬유는 모르포나비의 날개가 색깔을 내는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예, 기억 디귿이었고요. 고난도 문제네요. 대단원 1단원 끝났네요. 4분의 1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 보통 4분의 1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겠죠. 자, 가나는 서로 다른 규산형 광물입니다. 탄산구조고요, 망산구조고요, 그리고 판흙, 흑운모 같아요. 백운모도 있고 흑운모도 있는데 검은색이니까 흑운모. 망석장, 석영, 장석인데 수정 같죠? 수정이 석영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가의 결합 구조는 판상 구조이고요. 나는 망상 구조이고요. 규산염 3연체 간의 공유도의 산소수는 가가 나보다 적고요. 가나 모두 석영은 깨집니다. 석영, 흑요석, 감남석은 깨진다. 기억을 해주세요. 흑운모는 얇은 육각판 모양으로 쪼개지고요. 1번에 1번. 2번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아니요. 네. 자, 위에 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문제 풀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야. 예, 여전히 어버버하고 있습니다. 네, 풀어보죠. 그러니까 2번 문제인데요. DNA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DNA가 가라는 DNA가 있대요. DNA 가가 있고요. DNA 나가 있어요. DNA 가가 있고 DNA 나가 있고 가 나는 각각 180개의 단위체가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180개가 있고요. 가에서 염기수의 비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수하고 타이민 수가 같거든요. 사이토신, 구아닌 수가 같고 이게 2래요. 그러면 1분의 2죠. 그러면 3으로 나눠볼까요? 180개. 뉴클레오타이드 180개면 염기가 180개 있다는 얘기예요. 3으로 나누면 3, 6, 18, 60, 12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데닌, 타이민이 60개, 60개, 사이토신, 구아닌이 30개, 3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가볼까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숫자가 되나? 나에서 아데닌이 50개래요. 그러면 타이민도 50개, 100개 뿐 80개, 사이토신, 구아닌은 40개. 예, 됐습니다. 자, 예, 다 했고요. 이제 여기 보죠. 문제 풀겠습니다. T 플러스 C, A 플러스 G 해보죠. 타이민,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해보죠. 가에서는 아데닌, 구아닌이 60, 30 그리고 타이민, 사이토신이 60, 30 그러니까 1이죠. 그리고 나에서는 아데닌, 구아닌 50, 40 그리고 타이민, 사이토신이 50, 40 1이죠. 그러면은 같네요. 그리고 가의 타이민 수 하고요. 가의 타이민 수하고 나의 구아닌 수 합은 60 더하기 40은 100이고요. 어렵다.
자,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의 수는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그 수소 결합 2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수소 결합 3개거든요. 사이토신, 구아닌이 누가 더 많냐? 사이토신, 구아닌이 가에서는 사이토신, 구아닌이 30, 30. 나에서는 사이토신, 구아닌이 40, 40. 나에서 더 많네요. 가보다 나에서 더 많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5번. 5번이군요.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번. 네, 보죠. 자, 3번입니다. 어떤 물체 A,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A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실온에서는 A 윗면에 자석이 정지해 있고요. 액체 질소 부었더니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럼 얘는 초전도체, 초전도체이고요. 다에서 지금 자석 치운 후 액체 질소를 부어 초전도체의 온도를 관찰했고요. A 위에 초전도체에 자석을 가만히 놓고 자석의 상태를 관찰했어요. 다에서 A는 초전도체이고요. 다에서 초전도체니까 초전도체 전기저항은 0이고요. 라에서 초전도체 온도가 높아져서 다시 실온이 되었대요. 그럼 자석은 붙겠죠. 네, 중력 때문에 아래로 붙습니다. 3번에 3번. 이번 문제는 이게 떨어져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고등학교 1학년 때 4개의 단원을 해야 돼요. 1, 2, 3, 4 단원을 해야 되는데 1단원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지각도 생명체도 그러하고 신소재는 요새 이런 거 있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에요.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물리학 중에서 역학, 지구과학,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